걷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준 평등의 축복입니다. 고학력자도 저학력자도 걷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걷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걷습니다.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걷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위하여 걷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걷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그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걷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은 없는 겁니다. 걷는 사람만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곡선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걷기를 배우고자 이곳에 오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걸으셔야 합니다. 걷는데 어떻게 걷는가? 그런 것은 저는 대학에서 40년 6개월 동안 대학 교수였습니다. 운동 생리학, 운동 처방학을 가르쳤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운동하고, 당뇨는 어떻게 운동하고, 고지혈증은 어떻게 운동하고, 암은 어떻게 운동하고, 심장병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러한 운동 치료와 운동 재활요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 운동으로 재활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운동을 하지? 찾다 보니까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야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운동일 거야 하고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수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처음에 찾았어요. 엄마 뱃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수영을 찾았는데 이건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뭐지? 바로 그거야. 걸으면 돼.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 그런데 걷기도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 내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번도 걷기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내가 생도들을 가르칠 때 사관 생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가르치는 것이 뭐지? 걷기였지. 저는 사관학교에서 5년 동안 프로필을 보시다시피 5년 동안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상지대학교 체육대학에서 35년 동안 운동 처방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걷기야. 그럼 걷기도 메커니즘이 있는데 어디 가서 배우지? 누가 가까운 사람이 일본을 가봐. 그래서 그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더니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일본 나고야현 이이다시라는 곳이 1989년도에 제 나이에 39살 때 갔어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숲속에서 걷는데 보니까 너무 장관이에요. 바로 이거야. 자연은 종합병원이요. 이 자연 속에서 걷는 여러분의 두 다리가 의사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종합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2명의 의사를 줬는데 그 2명의 의사가 누구냐? 여러분, 한쪽 다리를 보시오. 오른쪽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를 보십시오. 왼쪽 다리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 사실을 갖다 발견하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자연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2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여기서 네덜란드를 가봐. 네덜란드에 가니까 나이메겐이라는 도시에 바로 10만의 도시에 30만 명이 참가해서 4일 동안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고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로구나. 바로 이거로구나. 벨지움, 룩셈부르크, 베네루스 3국을 다 돌아다니고 지금에 와서는 유럽 31개국을 다 마스터하고, 제가 코로나 전까지 걸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을 보니까 제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인데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코로나 전까지 20년도까지 117회 그리고 지금에 와본 126회 저는 전 세계 걷기 대회를 참석하면서 걷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걸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걷기를 무슨 걸어요. 걷기를 무슨 대회를 해요. 보리밭이나 밟으면 되죠. 어떻게 1, 2, 3등을 걸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경쟁 스포츠입니다. 걸으면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걸으면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걸으면 교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걸으면 갈등의 이데올로기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돼.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최고의 국민 건강 라이프 스타일 운동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한 정거장까지는 걸어 다니고 2km까지는 걸어 다니고 3층까지는 걸어 다니는 걷기 1, 2, 3 운동을 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의 곡선은 분명히 변화된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걷기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제 1년이면 인생 반 6개월을 바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걷기는요, 과연 걷기를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예화부터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이 없어서 제가 쓰질 못하는데, 옛날 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고질병에 걸려서, 고질병. 여러분, 우리 고질병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고쳐도 낫지 않는 병을 갖다 우리는 말을 하기를 고질병이라고. 임금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먼 이웃 나라의 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서찰을 보냈어요. 임금이시여,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오면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올 때는 마차를 타고 오지 마십시오.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당신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가 요동을 치니 나에게 올 땐 조용히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임금은 며칠이 걸려서 오랫동안 한 발 움직이면서 그 의사에게 걸어갔대. 의사는 임금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임금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한 첫마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이시여, 이제 당신의 병이 다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에게 진맥도 안 하고 약도 처방도 안 하고 무슨 병이 다 났다고 하느냐,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나를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시오.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수많은 양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 땀을 통해서 당신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드릴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먹는 것을 줘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이 의사가 임금이, 그렇다면 임금이시여, 내가 당신에게만큼 명약을 드리겠다. 명약.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의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처방전을 다시 써가지고 그리고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임금이시여,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최고의 비방약입니다. 이대로 하신다면 당신의 병은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임금은 신하에게 급한 마음에 빨리 펼쳐보아라. 펼쳐보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여기까지 걸어온 그 길을 당신의 두 다리로 다시금 걸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비방약입니다.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왔던 길을 터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당신의 나라에 걸어 돌아갔대. 그랬더니 이 고질병은 점 하나 딱 찍으니까 고칠병이 돼버려서 오랫동안 어진정치를 했다는 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임금의 병을 누가 고쳤습니까? 의사가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고친 거예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갖다가 병원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냐면은 바로 당신의 두 다리를 주셨다는 사실. 두 다리, 이것을 갖다가 의사로 주었다는 사실. 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어느 한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호세아 11장 3절을 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걸음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치료라는 말을 갖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로서 직접 걷기로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보고선 뒤집어졌어요. 제가 정말 걷기로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구나 해서 저는 그때부터 1994년도에 한국 국제걷기대 조직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95년도에 제1회 한국 국제걷기대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3, 4일 전에 원주에서 제29회 원주 국제걷기대가 열렸습니다. 그 전주에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에서 일주일 동안 국제걷기연맹 학술대와 총회제가 참석하고 국제걷기대에 참석하고 열흘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원주 국제걷기대에 참가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강의하고 내일 7시 반 차에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에 가갖고 이번 주에 일본 걷기대에 가갖고 강의하고 또 참석하고 돌아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하루 있다가 목요일 날 타이완 걷기대에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걷기대에 참석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5벨트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왜 왔느냐?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권정현 목사님, 아멘. 우리 모친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시고 아침이면 저희는 아침 예배를 들 때 권정현 목사님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니느냐? 걷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막 살아나요. 저는 그걸 보고 지금까지 보고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걷기라는 모든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걸어요. 가야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뛰어나가요. 돼지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요. 말도 태어나자마자, 호랑이도 태어나자마자 뛰어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걸어가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은 운동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처음 누워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누워있어요. 3개월 100일이 지나면 사람은 뒤집기를 해요. 뒤집기를 해요. 그 다음에 5, 6개월 되면 배밀기를 해요. 기기를 해요. 배밀기. 그러면서 7, 8개월이 되면 이 어린아이는 서기를 해요. 서기를. 근데 가끈력이 부족해서 서질 못해요. 이 어린아이는 쓰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을 집어요. 땅바닥을 집어요. 그리고선 발가락 5개 발가락을 갖다가 벌려요. 그리고선 힘을 주고 일어나요. 뒤꿈치를 들어요.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팔 갖다 굽혔던 팔을 펴요. 팔굽혀 펴기 운동을 합니다. 무릎을 갖다 들어요. 스쿼트를 해요. 그리고 버텨요. 배에 코
가지고 근육을 운동을 해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의 근육이 형성되지 않고 신경이 여러분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7, 8개월 되면 어린아이는 서요. 서가지고 옆을 봐요. 엄마 가슴을 봐요. 엄마 가슴 안에 먹을 것이 많아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한 발 가고 한 발 따라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따라가고, 그러다가 가끈력이 부족하니까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어린아이는 다시 발 뒤꿈치를 들어요. 무릎, 발 뒤꿈치를 든다.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운동을 해요. 스쿼트를 해요. 콜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아이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 가요. 그럴 때 어린아이의 팔을 보면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뒤꿈치가 멀어요. 이것을 보호관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보호관. 이렇게 보호관을 넓혀, 보호관이 좁으면 기저면이 작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지면 아파요. 아픈 걸 잘 알아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보호관을 넓혀요. 넓히면서 무릎을 굽혀요. 그러면서 벽을 잡고 무릎을 피면서 스쿼트를 하면서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허허. 그러다가 이 어린아이는 10개월, 11개월 되면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놔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요. 보호관을 넓혀요. 앞을 보고 벽을 잡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허허. 이러다가 어린아이는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잡았던 손도 놔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리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들어요. 뒤꿈치 들기 운동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어린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뛰다가 쓰고 뛰다가 쓰고 이렇게 걸어. 뛰기부터 배운다는 사람입니다. 뛰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파킨슨병이 걸린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걸어가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는 뛰어요, 뛰어. 어린아이 뛰어.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우리 애기, 이쁜 애기, 엄마를 알고 왔네. 그냥 보낼 수 있느냐? 잔치 한번 하자 해갖고 잔치하는 것이 첫돌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보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갑니까? 왼발이 갈 때 왼손 가요. 오른발이 갈 때 오른손 가요. 같은 발, 같은 손으로 뛰어요. 허허. 이러다가 어린아이가 1세부터 2세가 될 때는 어떻게, 왼발이 갈 땐 양손이 가요. 오른발이 갈 땐 양손이가 이렇게 뛰어요. 계속 어린아이는 집에서 뛰어다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뛰지 않으면 난쟁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5세까지 걷기보다 뛰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으면 엄마들이 얘야 밑에 집 앞 아줌마한테 엄마한테 혼난다. 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열심히 뛰어놀아야 돼요. 뛰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뛰어놀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걷기를 30년이 넘게 40년 대학생활, 대학교수 생활하면서 30년 원주 국제걷기대가 어저께 29회라 그랬어요. 30년을 갖다가 제가 걷기만을 연구해 왔어요. 네? 한 길을 왔어요. 제 보세요. 걷기 책을 얼마나 많이 집필했는가. 여러분, 잉크도 마르기 전에 10월 2일 날 하도 그래서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걷기 책을 집필했어요. 고혈압은 어떻게 걷고, 당뇨는 어떻게 걷고, 파킨슨은 어떻게 걷고, 치매는 어떻게 걷고, 암은 어떻게 걷고, 여기 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어? 이달 10월 2일. 이거 뭐냐? 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게 가던 어린아이가 이제 2세가 될 때는 어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양손을 이러면서 걸어요. 3세가 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 왼발이 가면 오른손이 갑니다. 오른발이 가면 왼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어디까지 나가냐? 멀리 나가지도 않고 좁게 나가지도 않고, 어? 아니면 한 발 넘은 손이 2번 나가지도 않고, 아니면 손 한 번은 발이 2번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왼발이 나간 것만큼 손이 앞손이 왼발 앞꿈치만큼 나가고 뒷발 뒤꿈치만큼 손이 뒷손이 나간다는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은 걷게 되는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지만 인간은 한 번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걷게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큼은 3,000번 4,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 번 일어나서 걷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해답을 합니다. 저는 합니다. 왜요? 저는 걷기에 미친 놈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부산시청에서 원주시청까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조가 넘는 그 뜨거운 여름에 10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국토순례단이라는 대원을 데리고 그리고 단장으로서 맨 앞에 서서 걸었습니다. 15일 동안 470km 470km. 99년도에 해남 땅끝 마을에서 원주시청까지 563km를 갔다가 100명을 데리고 저는 또 걸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2000년대 강원도 한 바퀴를 갔다가 570km를 또 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5년 동안 청소년을 데리고 걸었어요. 이때는 전반기 3년 동안 성인을 데리고 걷고, 네? 8년 동안 국토순례. 2009년도는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까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곳 광장에서 12시 정각에 원폭 피스 워킹대, 세계 피스 워킹대, 죽음의 걷기라고 하는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진 곳 이곳까지 500km, 하루 50km씩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그걸 갖다 걸었어요. 전 세계 31개국 다 걸었어요. 인터내셔널 워커입니다. 네? 저희 집이 서울입니다. 제 학교가 원주입니다. 저는 퇴근할 때 토요일 오후 2시쯤 되면 집에 갈 때 그냥 영구실을 나와요. 걸어가요.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나 1시쯤 우리 집까지 105km. 어느 날 갔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 당시 버튼 시간이에요. 우리 동네는 잘 데도 없어요. 아이, 그냥 가자. 다시 그 원주까지 가. 200번 넘게 걸어왔어. 작년에 제 나이가 70회가 됐어요. 지금 71살입니다. 71살 이 정도 되면 뺑뺑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이 과하게 한 사람은요, 많이 늙어요. 과산소, 활성산소. 그래서 운동을 잘못한 사람은 나이보다도 늙어 보여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텔레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는 30대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예요. 제 얼굴 보십시오. 나이 71에. 예? 제가 건강검진을 딱 해보면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다 제 이름을 입력해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뭐 이강호 현재 나이 52세. 예? 여러분, 걷기를 잘 하시면, 자기에게 맞는 맞춤 운동을 하시면
자기 나이에다 0.7을 곱하십시오. 그게 건강 나이입니다. 그럼 70이면 77이 49, 49세까지 건강 나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나이를 떨어뜨려. 예, 그렇습니다. 건강 나이를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걷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무튼 자, 그럼 걷는데 뭔 그렇게 걷는데 말들이 많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온몸 텔레비 나와갖고선 파워워킹이 뭐 최고래. 그러면서 여기다가 아령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아령을 두 개를 쥐고 암에다 콧구멍만 벌렁벌렁한 마스크 뒤집어 쓰고 막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이래갖고 은행 털러 갑니까? 예? 어디 가는 것입니까? 왜 이래고 걸어요? 그렇게 걸어야 될 사람이 있고 걷지 말아요. 체력이 좋은 사람은 파워워킹 해야 돼요. 그래서 피지컬 피트니스를 늘려야 돼요. 체력을. 어? 여러분, 체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 체력이 있고 방위 체력이래요. 행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유연성 이런 7가지 요소를 갖다 행동 체력이라. 이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체력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방위 체력이라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걸로부터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견뎌내는 내향력, 면역력, 저항력 이 체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방위 체력이라 해요. 그래서 방위 체력이 좋다고 해서 행동 체력이 좋을 수 없어요. 행동 체력이 좋은 사람이 방위 체력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암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체력을 길러야 돼? 방위 체력을 길러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방위 체력이 뭔지 몰라요. 운동선수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체력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방위 체력, 면역력, 저항력, 내향력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한 체력을 갖다 길러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령을 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은 매우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그래. 그러나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인자가 있는 사람, 폐암 인자가 있는 사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사람, 이런 많은 그러한 곳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다가 오히려 병을 갖다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병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갖다가 꼭 운동을 하는데 땀을 뻘뻘 나게 운동을 했어. 숨이 차 끝까지 차게 운동을 했어. 이것은요, 엘리트 선수가 메달을 향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운동을 해도 감당해낼 수 있는 심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맥박은 1분 동안에 50회 내지 40회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통 사람들의 맥박은 1분간에 70 내지 80회, 90회를 떼요. 70회, 80회, 90회를 뛰는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급사하는 거예요. 급사.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가갖고 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이치를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일부러 건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땀을 뻘뻘 나게 운동하는 것, 숨이 다 끝까지 차게 운동하는 것은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십니다. 네? 예. 즐겁게 웃으세요. 강의 즐겁게 해야 돼요. 뭔 강의 하는데 뭔 저갑니까, 여러분? 저한테 즐겁게 웃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사람,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술 먹다가 목 운동하시다가 일요일 날만 되면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산에 갔다가 깜깜해만 나와요. 일요일 날만 되면 테니스장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 깜깜할 때 테니스하다가 들어와요. 미친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쪽 편의 운동만 하고 있어요. 한쪽 편. 여러분 여기 왼손잡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다 여러분들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안 줬어요. 여러분 해부학을 여기를 탁 나눠요. 나누는 선을 갖다가 사지탈 플랜 정중선이라.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왼쪽이라 해요. 이쪽을 오른쪽이라 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 손가락 5개, 오른쪽에 손가락 6개입니까? 5개입니다. 왼쪽에 귀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귀 2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왼쪽에 콧구멍 2개입니까?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에 눈이 2개 있고 오른쪽에 눈이 하나 있습니까? 똑같이 1개씩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어야 될 것은 사지탈 정중선 양쪽에 딱 갈라놨어요. 응? 하나가 있는 건 2종래. 이마, 코, 입, 혀, 기도, 식도, 갑상선, 편도, 위, 심장, 위, 배꼽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 인체가 하나가 있는 것을 정중앙에 두었다는 사실. 여러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손만 써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라마르크와 학자와 루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인체의 신체는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 증대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 오른쪽은 사용해서 발달이 됐는데 왼쪽은 퇴화돼 버렸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분 골을 넣는데 어떻게 넣어요? 100골을 넣어가고 최다 득점상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오른발로다 그만 공을 차니까 왼발에다가 오른발에다 앞종을 만들어 갖고 공만 담은 바늘이 그냥 발등을 갖다 찔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이 오면 왼발로만 차겠어. 오른발로 100번 차면 왼발을 갖다 300번, 500번을 차게 했어. 그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이젠 양발잡이가 됐어.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23골을 넣었을 때 12골을 갖다가 오른발로 넣고 11골을 갖다가 왼발로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예. 오늘부터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오른손으로 여러분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왼손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하죠. 그러면서 무슨 치매가 왜 왔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부터 하십시오. 치매 1번 첫 번째 운동입니다. 파키슨의 첫 번째 운동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걷기 운동을 왼발이 갈 때 오른손이 갔다 2번을 갔대거나 걷기를 하는데 왼발이 갈 때 오른손이 많이 나갔대거나 이랬다면 난 걷기 연구 안 했어요. 네?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갖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결석 연습하시는 분들 양손을 사용하시고 양발을 사용하십시오. 잠 못 주무셔서 오셔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측 내가 이렇게 해서 왼쪽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 눈을 통해서 우측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내가 이렇게 오른쪽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왼쪽 뇌를 인지하는 거예요. 크로스. 우리 몸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와이어로 다 크로스로 만들어. 크로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충격을 흡수 못해. 걷기를 갖다가 충격을 흡수 못해요. 걸을 때는 어떻게 가는가? 교란이 땅바닥에 굴러가듯 살랑살랑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무한정 걸어가도 괜찮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즉 걸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냐 고관절이 4도가 위로 올라가요. 4도 쭉 올라가요. 7도가 퉁 떨어져요. 10도가 트위스팅이 딱 돼요. 그래서 4도, 7도, 10도, 4도, 7도, 10도 이렇게 걷는 것은 여러분 다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걷는 거예요. 이 비법을 모르면 여러분 제가 원주에서 서울까지 못 걸어요.
여기 여러분 100km 걷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100km 걷기 대회에 참가를 하면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발해. 그 다음날 일요일 날 12시, 2시까지 들어온 24시간에 완보해야 돼. 왜 그거를 그렇게 못 그런데 여기 기저질환자가 30%, 그 다음에 정상인이 30%, 매니아가 30%,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40%. 참. 그런데 완보율을 금년까지 17년 동안 제가 한국 100km 걷기 대회 대장이에요, 여러분. 네? 17년 동안. 원주국제 29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왔던 그 축구를 했던 차범근이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가 얘기하는 거, 조기 축구에서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봐. 여러분, 뭔가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그런데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암 환자들, 아니면 뭐 이런 기저질환,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런 사람들은 완보율은 100% 가까워. 100%. 매니아들은 한 80% 이상. 일반 사람들